안녕하세요. 구글 매스 플랫폼 웨비나의 테크 세션의 발표를 맡은 SPH 기술 지원 엔지니어 남철현입니다. 앞서 안창현 매니저가 구글 지도와 구글 지도를 이용한 IoT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면, 이번 테크 세션에서는 IoT 기술과 구글 지도를 통합한 기술 사례를 통해 구글 지도와 IoT 기술이 만나 생기는 놀라운 시너지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발표는 구글 지도와 IoT 기술의 통합과 관련된 기초 연구 사례를 소개드리고,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는 방법과 저희 SPH의 에셋 트래킹 솔루션인 카고스를 통해 훌륭하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의 사례를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에 답변 드리는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EE에서 발간된 기술 논문을 참조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IoT 플랫폼을 구현한 사례와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 센터에서 소개된 IoT 플랫폼 구현 솔루션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앞서 기술 논문에서 사용된 하드웨어, 즉 센서와 모듈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IoT 프로젝트에서는 측정 센서의 사양과 제약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용도의 하드웨어를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웨비나에서는 센서와 모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간략하게나 그 용도에 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노드 MCU는 작고 가벼운 저전력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센서 아날로그 데이터의 입출력을 처리하고 내장된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DHT11 센서는 온도와 습도라는 두 가지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최대 20m까지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네오 6M 모듈은 GPS나 글로나스와 같은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위치 좌표를 수신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다만 실내 환경에서의 동작이 좀 원활하지 않은 편이고 최초 수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IoT 하드웨어의 성능 분석을 위해서 약 30번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핸드폰의 GPS와 비교했을 때 약 1m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갖고 네트워크 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는 전송 지연 시간의 평균이 약 0.32초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한 IoT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즈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하드웨어 부분으로 GPS 모듈, 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IoT 장치는 와이파이를 통해 수집 데이터를 IoT 플랫폼에 백엔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파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백엔드 부분과 구글 지도 위에 시각하기 위한 웹 프론트엔드 부분을 의미합니다. 웹페이지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기 위해 구글 맵스 API 키를 발급받고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사례에서 구축한 IoT 플랫폼은 일반적인 로그인 인증 방식으로 동작하며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웹에 접속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면 별도 페이지에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버 부분은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후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센서 데이터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는 대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가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웨어 서비스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 과정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통신의 흐름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IoT 기술을 사용하는 솔루션에는
보이시는 것 같이 객체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기능과 시각화하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IoT 기기의 위치를 통해 구글 지도 위에 마커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커를 클릭 시 온도 정보가 표시된 정보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IoT 기기가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전 세계 수많은 장소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규모의 IoT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IoT 플랫폼의 핵심 비즈니스 목표 중에 하나는 최적의 비용으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적의 비용을 고려할 때 감지 성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하드웨어, 센서의 비용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인 수집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백엔드 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비용 최적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서의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도구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발 효율성과 운영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에셋 추적 IoT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별도의 온도 센서 없이 파이컴사에서 만든 로우파이4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파이트랙이라는 GPS 모듈을 장착한 IoT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로우파이4는 롱레인지 라디오, 즉 로라, 시그폭스 네트워크,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지원하는 다중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시그폭스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해 백엔드로 통신을 수행합니다. 시그폭스 프로토콜은 매우 적은 전력을 사용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수킬로미터, 시골 지역에서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르는 통신이 가능한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이 아키텍처 구성은 IoT 기기의 위치 데이터가 시그폭스 백엔드를 거쳐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빅쿼리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체 IoT 플랫폼을 통해 구축하셨다면 메시지를 수신하고 파싱할 수 있는 백엔드 서버, 센서가 보내는 메시지 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수행하는 카프카나 레비덴큐 같은 미드레이어 시스템, 그리고 이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직접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복잡한 네트워크 문제나 서비스 포트 문제 같은 설정들이 저장한 문제가 더 있겠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복잡한 시스템 통합이나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기기가 GPS 신호를 수신하면 시그폭스 프로토콜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앱이 실행되면 GPS 위성 신호로부터 좌표를 얻고 만약 GPS로부터 위치 좌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그폭스 아틀라스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받아오는 과정을 무한 루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시그폭스 아틀라스는 앞선 세션에 안창현 매니저께서 설명한 지오로케이션 API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위치 서비스입니다. 물론 GPS보다 위치 정확도는 낮지만 실내와 같은 GPS 수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치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하지 않고 코드만 단순히 업로드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클라우드 펑션에 센서 데이터를 파싱하고 전송하는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이후 업로드한 코드의 엔드포인트를 통해 호출하면 센서 데이터가 클라우드 펍섭 서비스와 빅쿼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펍섭은 메시지 버스로 사용되는데요. 메시지 버스 서비스는 IoT 데이터의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 및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처리에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로 만약
너무 과도한 메시지가 소집되거나 트래픽이 최고 수준에 달하면 데이터 소집 단계와 저장 단계를 분리하는 버퍼, 즉 충격의 흡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중앙집중식 로깅 서비스인 클라우드 로깅을 통해 좌표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에 수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빅쿼리의 테이블에도 위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지리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내장 도구인 빅쿼리 GeoVision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IoT의 위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 GeoVision은 구글 지도 기반으로 동작하며 간단한 지리공간 쿼리의 결과를 시각화하는데 또 테스트하는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IoT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IoT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에 비교할 수 있는 자그마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두 환경에 대한 비교는 우열관계가 아니고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미리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IoT 플랫폼 구축은 저렴한 초기 구축 비용과 개발 편의성을 갖고 있어 IoT 프로젝트의 POC에 적합하고 이 서비스 규모에 자유롭게 확장하고 흡수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위치 문제나 거버넌스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클라우드의 제공업체의 보안 정책에 크게 의존해야 되는 단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데이터 소집 단계 이후에 수행되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인 구글맵스 플랫폼의 데이터셋 API를 활용한 시각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빅쿼리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빅쿼리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빅쿼리는 머신러닝, 지리정보 분석, 비즈니스 데이터 등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할 때 사용하기 좋은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따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쿼리를 요청할 때만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oT에서 데이터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센서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와 지리공간 데이터 같은 정형 데이터 모두 빅쿼리라는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분석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세트 API를 통해 시각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IoT 위치나 센서 값이 담긴 데이터 세트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IoT 센서의 데이터의 위치 값을 보여주는 예제가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제인 OSM의 런던 지리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IoT 기기에 수집된 좌표라고 대체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리공간 데이터베이스는 GIS SQL과 같은 언어를 통해서 쿼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지리적 객체가 서로 겹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사용되는 st 인터섹트 함수를 통해 런던 경계 내에 서로 교차되어 있는 모든 철도의 위치를 쿼리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실제 IoT 데이터를 분석하는 만약에 사례였다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빅쿼리에서 지원하는 내장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회귀 모델을 통해 장비의 고장을 예측하거나 IoT 센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품질 문제를 예방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값을 혹은 쿼리 결과값을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결과 데이터를 굳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저장하는 이유는 구글 클라우드에 다양한 도구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빅쿼리의 연결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파치 하둡이나 아파치 스파크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록 서비스, 또한 버텍스 AI를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도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인 데이터셋 도구였던 빅쿼리, 지오비즈나 루커 같은 다양한 도구에서도 시각화가 가능했었지만, 많은 대규모의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는 프로덕션 환경이라면 좀 더 나은 성능과 호환성을 가진 구글 맵스 플랫폼의 데이터셋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 지도를 구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초 지도에 로딩 시 캐시되어 대규모의 데이터 기반 지도를 이동하고 확대, 축소해도 신속하게 로딩이 이루어져 사용자 경험이 향상될 수 있고요. 지도의 스타일 지정 시 별도의 코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타일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 스타일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에 통합된 솔루션은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지리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크게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셨다면 지도 아이디와 지도 스타일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연결 후에는 미리 보기 화면같이 런던의 전체 철도에 점으로 표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 IoT 기기의 좌표 데이터를 구글 맵스 플랫폼의 데이터 세트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셨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연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앱에서 실제 사용자가 보게 될 지도에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과 분기점은 포인트와 라인 같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런던 철도 기반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라인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포인트는 검은 점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쉽게 데이터 기반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 구글 맵스 플랫폼의 데이터셋 API를 사용하는 대규모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의 데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석한 데이터를 구글 맵스 플랫폼의 데이터셋으로 API를 연결하는 과정만 진행한다면 쉽게 시각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기반 맵 스타일링을 적용하면 쉽게 지도 스타일을 또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코드에 맵 아이디가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어떤 코드 푸시나 배포 과정 없이도 클라우드상에서 쉽게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흑백 지도로 변경할 때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된 IT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IoT 기술과 지리공간 기술의 융합이 보여주는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 즉 ISS는 선박 운항과 장비 운영 및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선내 주요 기기 데이터를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선박 및 엔진을 비롯한 주요 기기 분석 서비스와 최적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웹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선박 내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고 부품이나 정비 관리, 기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에서 건조한 600척 이상의 스마트십에 제공되는 통합 IoT 솔루션인 ISS의 대시보드의 화면인데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에서 보내는 선박의 식별 코드, 위치나 속도, 배 방향 같은 정보를 구글 지도 위에 표시하고 다양한 운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에 설치된 수백여 개의 센서와 제어 인자를 통해 일 약 30만여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운항 중에 확보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인공지능 운행 모델을 만들었고 해당 운행 모델을 실제 적용 시
연료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효과로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엔진의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랩 데이터와 인도된 선박 운행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제품의 생애주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선박의 이상 상태를 사전에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엔진 상태 진단 및 예방 정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 선박의 고장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예방 정비 계획 정보는 플랫폼 내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되며 여러 선박의 엔진의 예방 정비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선박으로부터 발송되는 AIS 정보와 각종 센서 데이터, 그리고 기상 예보 데이터를 결합하여 해류나 풍향, 조류 등을 나타낸 히트맵 스타일의 구글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운항사가 태풍, 해일 등의 발생 지점과 예상 경로, 피해 범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SPH는 2009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위치정보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많은 기업의 지리정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요. 이러한 성과를 통해 2011년 대한민국 최초의 구글 맵스 플랫폼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앞서 소개드린 HD 현대마린 솔루션 프로젝트 이외에도 구글 지도 API를 활용한 다양한 지리공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금융 빅데이터인 그랑데이터 서비스를 토대로 한 상권 분석, 공간 분석 서비스뿐만 아니라 입지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데이터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SPH는 지리공간과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잇고 있는 저희 SPH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